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 이꼴 사인 B분의 B 이꼴 사인 C분의 C.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이제 길이의 곱하기 2와 같다. 이거의 변형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A는 2R 곱하기 사인 A. 지금 얘랑 얘에서 이제 분자에다가 양변에다가 사인 A를 곱하면은 스몰 a는 2R 사인 A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B는 2R 사인 B, 그 다음에 C는 2R 사인 C 라고 적을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모두 사인 a, 사인 b, 사인 c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식으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라는 식까지 정리를 했었었죠.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여기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떠오르면서 사실은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4대 5대 6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의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공식을 떠올리자면은 여기서는 코사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근데 방금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지는 못했지만 b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a는 4k, b는 5k, c는 6k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4k, 5k, 6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하고 나면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몰 b, 스몰 c는 각각 5k 곱하기 6k. 그 다음에 분자는 5k의 전체 제곱 플러스 6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의 전체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아래 위로 k 제곱은 모두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k제곱이 모두 없어집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분자 분모에 있는 k제곱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0분의 45니까 약분하면은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 가기 전에 중학교 수준의 기초 도형에서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이 선분 AB 길이입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할 것이냐. 일단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죠. 이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105도, 여기가 30도니까 바로 이 각이 180도에서 105도, 30도를 빼서 45도가 된다는 것도 중학교 수준의 도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5도 마이너스 45도 해서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는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 그리고 특수각이 보이면은 이렇게 1대2대 루트 3이나 1대1대 루트 2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하려고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들여 놓았다면 바로 이 삼각형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보면 한 각의 크기가 45도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비가 1대1 그리고 얘가 루트 2 1대1대 루트 2가 문제에 보여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도 이제 2가 되겠고 빗변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더 이상 중학교 도형의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으니까 이제 선분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분 AB를 한 변으로 가지는 삼각형, 즉 여기나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콕 잡아가지고 두 삼각형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삼각형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일단은 선생님은 ABD가 조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할 거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벌써 한 변의 한 각의 크기가 60도 그리고 가장 길이가 긴 변의 길이가 2루트 2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선분 BD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분 BD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삼각형 BCD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삼각형 BCD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세 각의 크기를 모두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BD 길이입니다. 그래서 딱 떼놓고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0도 분의 선분 BD의 길이는 사인 45도 분의 2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제 식을 모두 정리하고 계산하는 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옵니다. 이 계산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선분 BD를 구했던 이유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도로 돌아가면 여기가 60도고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들을 표현해 봅시다. 선분 AD의 길이는 2 루트 2, 선분 BD의 길이는 루트 2, 그리고 내가 구하는 각의 크기는 이제 변의 길이는 선분 AB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정확히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B,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두 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마주 보는 각의 코사인 값, 이렇게 계산이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테니까 답만 적어보면 이제 6이 됩니다.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선분 AC 길이가 나와 있고 각 그 끼인 각인 각 A의 크기가 120도인 삼각형에서 이제 각 A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삼각형의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유명한 성질 있죠. 그게 쓰일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가서 복습을 해보면, 자, 각의 이등분선 정리란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등분선한 이 선에 관한 정리입니다.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선분 AB 길이 대 AC 길이는, 즉 AB 대 AC는 선분 BD 길이 대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 즉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얘가 만약에 5대 3이면 여기도 5대 3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질이고, 따라서 부차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은 뭐냐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만 다르고 높이가 같죠. 그죠?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곧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곧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와 같다. 그래서 보통 삼각형 넓이의 비에 대해서도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써서 이제 문제를 풀곤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선분 AB 길이가 5, 선분 AC 길이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분 BD 길이는 5K로 둘 수가 있고 여기는 3K라고 둘 수도 있고 선분 ABD와 선분 ACD의 이제 넓이도 이 높이를 모르니까 넓이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B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역시 5대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넓이에 관한 공식도 복습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둔다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여기는 이제 끼인 각이 들어가는 이러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러 다시 한번 가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큰 삼각형의 넓이가 작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식을 한번 x에 관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의 길이는 x이고 지금 두 변의 길이는 6과 3입니다. 그리고 요 각 끼인 각은 120도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아니까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삼각형 ABC의 넓이이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도 쉽게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6이고 여기는 x라고 뒀고 이제 선분 AD가 각의 2등분선이었으니까 120도를 2등분하면은 각 하나가 각각 6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60도, 물론 여기도 60도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D의 넓이 역시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60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4x 곱하기 사인 60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일일이 하기에 앞서서 식 전체를 멀리서 한번 보면은 문자가 x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등호가 하나 있으니까 x에 관한 단순한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풀면은 1차 방정식 풀이만 제대로 하면 x 값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방정식을 해결을 하자면 양변에 있는 2분의 1의 약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인 120도도 구해보면은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라서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부호는 플러스에다가 여기 30도를 적어주면은 얘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인 60도도 2분의 루트 3이라서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가 공교롭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인 60도, 사인 60도, 사인 120도가 모두 2분의 루트 3으로 같기 때문에 다 약분하고 나면 좌변은 그냥 24, 우변은 6x 더하기 4x니까 10x. 따라서 x는 10분의 24, 약분하면은 5분의 12가 되는 그런 깔끔하게 x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선생님 풀이를 들었을 때 아, 저렇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처음에 아예 삼각형 넓이로 접근을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그냥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수학 시험을 대비한다면 왜 그렇게 푸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천재적으로 삼각형 넓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 이제 풀이인데요. 처음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문제에서 선분 AD 길이를 물어보니까 얘를 x로 뒀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보통은 우리가 이걸 x라고 두면 이 각을 이제 60도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요 변 하나의 길이만 알면 얘랑 얘가 6대 4니까 얘만 6k라고 둬서 얘를 4k라고 두면은 이제 문자 두 개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x랑 k에 관한 두 개 문자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x랑 k에 관한 식 두 개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각각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연립을 해서
각각의 이제 x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보편적이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아무래도 삼각형 ABD에서 자, 삼각형 ABD를 보면은 지금 x와 k의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자로 이변은 x, 이변은 6k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6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얻은 식과 그다음에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얻은 식 두 개를 연립하면은 x와 k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x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한 친구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두 식을 적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생각한 거는 정말 잘했는데 실제로 저 식을 적어보면 지금 보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접근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ABD가 아니라 맨 처음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를 보면은 두 변의 길이가 6, 4 이렇게 나와 있고 끼인각 크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BC 길이를 구한 다음에 선분 BD 길이는 그러면은 선분 BC 길이의 10분의 6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AD 길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코사인 법칙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2루트 19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문제는 여기서 숫자가 더 복잡해집니다. 선분 BD 길이는 10분의 6 곱하기 선분 BC. 근데 선분 BC 길이가 2루트 19니까 정리하면은 5분의 6 루트 19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더 이상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삼각형 ABD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AD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연립이 아니라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AD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그 계산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그림만 살짝 그려보면은 선분 ABD, 삼각형 ABD에서 나는 x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5분의 6 루트 19이고 여기가 6, 여기가 60도. 딱 전형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은 맞는데 x에 관해서 식을 세우면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6 곱하기 x분의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의 루트 19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은 진짜 이상한 식입니다. 설마 이렇게 복잡한 식을, 그죠? 근데 여기에서 눈치 없이 더 끌고 나가면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25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5x 플러스 216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인수분해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한 이쯤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풀이를 스탑하고 다른 방법이 없나?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 소개했던 삼각형 넓이 방식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이 중요해. 그럼 가끔 수학은 좀 잘하지만 그에 비해서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온 학생들은 이제 이런 지능이 모자란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삼각형 넓이로 구했는데 풀이가 잘 나왔죠. 계산이 깔끔하게. 그럼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까 삼각형 넓이로 구했을 때 왜 식이 깔끔했을까? 왜 식이 깔끔했냐 하면 지금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끼인 각을 또 2등분하는 상황에서 그 각의 2등분 선분의 길이를 x라고 두고 x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의 넓이는 요거 더하기 이거를 했을 때 식이 참 간단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이 조합은 삼각형 넓이로 푸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암기하라는 얘기죠. 가끔은 문제 해결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시험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수학 공부 방법으로는 옳지 않지만 이제 시험은 약간은 얍삽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은 약삭 발라야 됩니다.
약간의 잔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변 길이 나오고 가계 이등분선 나오고 그 이제 가계 이등분선 길이를 구할 때는 융통성 없이 진짜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끌고 나가지 말고 1번 더하기 2번은 전체의 넓이 이거 가지고 식 세우더라. 약간 기억을 하는 것도 내신 공부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세 변의 길이의 b가 1대 2대 루트 2인 삼각형이 있고 왜 저번에 넓이가 나왔다는 말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28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라는 거는 변의 길이 B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스몰 b인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이제 힌트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 하나만 더 있으면 스몰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 떠올릴 수 있기 위해서 평소에 개념 공부가 유기적으로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다라는 거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인 법칙에 의하면은 사인 b분의 b가 2r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 둘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안합니다. 얘를 알고 있고 얘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뭘 추가적으로 알아야 된다? b의 값을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b의 크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사인 b를 구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b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문제는 각 b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삼각형을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ABC가 있고 정확한 생김새는 모르겠지만 BC의 길이가 지금 제일 긴 걸 보니 여기가 BC 그리고 선분 AB 길이가 1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각 B의 크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 세 변의 길이는 모두 1대 2대 루트 2라는 것만 나와 있지 비율만 나와 있지 값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편의상 2K 그리고 K 루트 K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비록 K 값을 모르니까 세 변의 길이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식으로는 알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지고 각을 하나 구하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무슨 상황이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변의 길이가 각각 2K, 루트 K, 루트 2K, 그리고 K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자 문제풀이를 스케치하면 이렇습니다. 세 변의 길이로부터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각 B의 크기를 알아내는 게 이제 1단계. 그러면 각 B가 뭔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B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스몰 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의 문제풀이는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풀이 단계를 세웠으니까 풀이는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자,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여기에 스몰 abc 자리에 각각 k에 관한 식을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2k 곱하기 k 분의 2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k의 전체 제곱. 자, k제곱이 모두 아래 위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하면 남는 게 이제 4분의 3이 실제로 남습니다. 선생님 이거 암산 못해요. 미리 풀어놓은 걸 지금 보고 설명하는 중이지. 계산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암산 안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코사인 b가 아니라 사인 b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쓰죠. 그지? 그럼 코사인 b로부터 사인 b를 아는 방법은 뭐더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이 경험상 학생들은 보니까 사인 제곱 b가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 이꼴 1이라는 이 식을 이용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풀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코사인 b 값을 대입을 하면 사인 제곱 b 플러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 즉 16분의 9 이꼴 1 정리를 하면 사인 제곱 b는 16분의 7 따라서 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인데 삼각형의 내각은 모두 0도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 이제 사인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은 삼각형의 각을 다룰 때에는 0부터 180도 즉 파이 사이에서의 사인 그래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인 값이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에 관해서 풀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인 b의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사인 b의 값을 적으면은 4분의 루트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문제풀이에서 얘기한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스몰 b는 2r 곱하기 사인 b인데 문제에서 외접원 반지름은 루트 28이라고 주어졌고 이제 사인 b는 방금 우리가 4분의 루트 7이라고 구했으니까 모든 것을 곱하면은 이제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에서 4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한 각의 크기가 120도인 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이제 사각형은 보다시피 사다리꼴조차 되지 않는 사각형입니다. 우리 사각형은 정사각형일 때 가장 넓이를 구하기가 쉽고 그게 아니면 직사각형, 그게 아니면 뭐 마름모도 있죠. 마름모까지만 돼도 넓이를 구하기가 쉬운데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도 아닌 경우는 이제 평행사변형, 그래도 평행사변형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긴 있고 또 이제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은 사다리꼴 한 쌍의 변만 평행한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사다리꼴도 윗변과 밑변 그리고 높이만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가장 느슨한 조건이 사다리꼴인데 그 사다리꼴조차 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모형의 사각형이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쪼개서 사각형을 쪼개면은 삼각형이 두 개 나오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쪼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각선을 끊는 방법이 자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각이 120도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쪼개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삼각형 넓이로 구해야겠는데 이렇게 쪼개야겠네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까지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삼각형 ABD를 구하고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합쳐야죠. 그죠? 자, 한번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끼인 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나와 있고 선분의 길이가 5와 3 나와 있습니다. 선분 BD의 길이는 몰라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넓이는 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사인 60도와 같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5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5 루트 3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표현해보면 3 그리고 8 이 두 길이는 나와 있고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BC sin A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각이 하나라도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각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또 저 각 C를 구하려면은 또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분 BD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길이를 알아야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C, 그러니까 코사인 C, 어쨌든 각 C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되죠.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3 곱하기 8 곱하기 이제 저 각은 코사인 C가 되죠. 사인 C가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사인 C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코사인 C를 먼저 구해야 되고 코사인 C를 구하려면은 선분 BD의 길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BD 길이는 여기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면 여기에서 선분 BD 길이를 구하기가 딱 좋죠. 왜냐면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선분 BD 길이의 제곱을 구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120도. 자, 계산을 하면 BD의 길이의 제곱이 49가 나옵니다. 그 말은 선분 BD의 길이가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C를 적어보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3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러면 48분의 이제 64, 49 빼고 9를 더하면은 24. 따라서 2분의 1 나오네요. 따라서 C의 값은 얼마다? 60도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C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60다. 각이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우리는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적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은 6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6 루트 3.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5 루트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39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